A형부터 먼저 볼 건데요. 6월이랑 9월 에서 출제됐던 문제들을 쭉 같이 보면서 수능은 어떤 문제가 출제될 것 같은지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1, 2, 3, 4번 같은 경우에서는 뭐 할 얘기가 거의 없고요. 이런 경우에 제발 A 플러스 2B를 모두 다 계산한 다음에 1,2 성분을 찾지 마시고요. 1,2 성분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1행 2열 성분이니까 1행 2열 2 더하기 2 해서 4다. 이렇게 바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거 다 더하면 미친 짓이에요. 그죠? 뭐 이런 것들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에서는 크게 하고 싶은 얘기가 별로 없네요. 5번까지도 거의 2점짜리 문제로 유지가 되고 있고 얘도 마찬가지죠. 이 B형에서 다 2점짜리 문제입니다. 7번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A가 4가 돼야 되고 그럼 B가 또 4가 돼야겠네. 이런 것들은 뭐 거의 펜촉 하나 되지 않고 풀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좀 잠깐 보고 갈까? 행의 모든 성분의 합이 3. 행의 모든 성분의 합은 뭘 의미하죠? 각 꼭지점의 차수를 의미하지. 이렇게 뭐가 뭐를 의미하는지가 바로바로 나오실 수 있어야지 문제를 정말 펜촉 하나 되지 않고 푸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거의 지금 7번까지 뭐 다 암산으로 풀 수 있죠, 그죠? 지금 얘 같은 경우도 뭐 동그라미 몇 개만 치면 될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다음 8번 같은 경우는 시그마의 기본 성질을 물어보고 있고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어렵지 않게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실수배 가능하다. 더하기 빼기는 찢을 수가 있다. 뭐 합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을 물어보는 거죠. 얘도 암산이 가능하네요. 20 더하기 24, 44. 그다음 여기부터는 사실 암산이 좀 힘들죠. 역행렬 찾는 거는 그래도 좀 써가면서 해주셔야 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죠? 역행렬이 주어진 걸 통해서 다시 역행렬을 A의 역행렬의 역행렬을 찾아서 A 행렬을 정리를 한 다음에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서 그게 3이 돼야 된다라고 등식을 정리하시면 미지수 하나의 식 하나로 A 값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다음 9번 같은 유형은 뭐 단골이죠.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단골이기도 한데 이제 함수값 그리고 극한값, 우극한, 좌극한을 구별하여 생각할 수 있겠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고 얘는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을 물어봤기 때문에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라는 얘기겠죠. 뭐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값이 있겠지. 역시나 1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만나는 걸 볼 수 있지. 그죠? 그래서 1이다. 1의 우극한은 1보다 조금 큰 값에서 x가 다가올 때 함수값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겠느냐. 3으로 다가가고 있다. 해서 3. 그래서 답 4. 이렇게 또 해결을 해줄 수 있겠죠. 지금 뭐 거의 여기까지 오면서 지금 3분 30초가 지나고 있단 말이죠. 강의가. 근데 뭐 문제를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11번 같은 경우에 얘도 이제 미정계수의 활용? 그죠? 분모에 이제 2를 곱하고 바깥에 또 2를 곱해줘서 얘를 f'1로 보고 뭘 구하라는 거야? 2 곱하기 f'1 구하라는 거지. 그죠? 요 미정계수 맞죠? 미정계수의 정의를 이용한 이렇게 변형을 A형에서 지금 출제를 할 것 같습니다. 6월에서 이제 좀 강력한 흐름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에서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유념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유형에도 미활 있죠? 미정계수 활용 그죠?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12번 등비 수열의 첫째 항부터 n째 항까지 합해서 이제 등비 수열의 합공식을 써야 되는 문제가 나왔는데 뭐 이거는 사실 등비 수열이 아니라 등차 수열에 관련된 얘기긴 하지만 항상 강조하는 게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에 대한 공식을 문자로 외우다 보면 실제로 시험장에서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기억하시냐면요.
등비 수열의 합 같은 경우에 등비는 됐고요. 등차를 얘기해 보자. 등차 수열의 합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쓴단 말이죠. a 플러스 l 해서 초항에서 끝항을 더한 다음에 걔를 2분의 n으로 곱한 이런 형태로 이제 등차 수열 합공식을 나타내는 게 일반적이고, 이거보다 사실 더 일반적인 게 l은 a 플러스 n-1d로 바꿔서, 그러니까 마지막 항인 거죠. 그러니까 n번째 항 바꿔서 이렇게도 쓰기도 하지. 그렇죠? 근데 얘를 이렇게 기억하는 것보다는 얘를 좀 한글화 시켜서 기억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2분의 항의 개수에 초항 더하기 끝항, 요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어느 부분 때문에 이게 중요하냐면 항의 개수 부분 때문에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초항이나 끝항 뭐 이런 것에 n이라는 구성 성분이 있다라고 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항이 n이야. 그리고 끝항이 2n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쭉 쓰는데 뭐 2n? 2n 플러스 3으로 가볼까? 끝이? 그러니까 초항이 n이고 끝항이 2n 플러스 3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이 공식을 대입을 하는데 초항 n이고 끝항 2n 플러스 3이야. 그리고 n? n 그냥 쓰면 되나 보네 하면 틀린다고요. 여기는 항의 개수가 오는 자리야. 그죠? 즉 2n 플러스 3에서 n을 빼고 1을 더한 항의 개수가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확히 n 플러스 4라는 값을 이곳에 써주셔야 됩니다. 됐죠? 이런 부분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크게 문제될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등비 수열의 합공식 알고 있죠? R로 시작하는지 1로 시작하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분자 분모 통일성 있게 정리해 주셔야 되고, 뭐 그런 부분에서는 실수 안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번에서는 fx가 도함수의 형태로 좀 주어져 있고 gx가 이제 원함수로 가는 상황에서 gx에 대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뭐 접선의 x절편을 구해봐라 뭐 하는데 어쨌든 간에 fx가 도함수기 때문에 부정적분했을 때 gx에 관련된 식이 나와야 되고, 그럼 뭐 이제 gx를 직접 찾아야 되는지 아니면 gx의 함수를 굳이 다 결정짓지 않아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선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으로서 뭐 접점이 주어진 경우,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외부의 점이 주어진 경우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어떤 공식을 써야 할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면서 하나하나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4번 같은 경우에 fx가 n이 되게끔 하는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한 내용인데, 만약에 n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은 여기가 지금 알파고 여기가 베타다. 뭐 이렇게 두면 요 길이를 얘기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이 표현 자체는 그렇다라면 이제 n 플러스 1이 있다라고 쳤을 때 이 길이와 이 길이, 그죠? 가 여기에 각각 쓰인다라는 거. 그러면 얘를 보고 뭐 의미 파악을 해서 뭐 이제 계산 없이 가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되고, 얘는 n으로 둬서 x-3은 루트 n, x는 3 플러스 루트 n,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인가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3 플러스 루트 n, 3 마이너스 루트 n이란 두 근이 나오는데 얘의 거리는 빼면 2 루트 n이죠. 그럼 이쪽이 이제 2 루트 n이 될 거고, 사실 당연한 얘기긴 한데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값이 나올 텐데, 지금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 이게 어쨌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란 말이죠. 그치?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있고 또 여기 무한대 바깥에 무한대가 하나 더 있는 걸로 봐서는 뭐 여기가 0꼴로 가나 보죠. 뭐 어쨌든 간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나왔어요. 근데 9월에서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극한 차원에서는 조금 챙겨가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대부분 근호 빼기 근호의 형태로 주어지고요. 유리화, 유리화라는 표현 사실 적당하지 않은데 합차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 루트 플러스 루트 꼴을 곱해줘서 정리한 꼴로 문제를 보통 해결하죠. 이 부분만 잘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번은 어이 털리는 문제죠. 그죠? 이런 거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16번 문제. 얘는 사실 약간 낚시 성향의 문제이기는 한데 공차가 6인 이미 등차 수열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얘네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거는 그냥 K 값을 바로 찾아달라는 거죠. 5번째 항이다. 그러니까 2번째 항, 8번째 항, 중간에 몇 번째 항 이렇게 등차 수열을 이룰 수 있는 값이 얼마겠느냐. 당연히 이제 중간에 껴있는 값이지. 10을 2로 나눈 이제 5가 중간 값이 될 거고, 그러니까 K 값은 사실 계산을 통해서 구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세항 A1, A2, A5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는데 뭐 초항을 A라고 둔다면 우리가 어차피 구하는 것도 초항이니까 초항을 A로 둔다면 4 곱하기 6이니까 24죠. 이 세 개의 숫자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 그럼 사실 이제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 보통 해결하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지금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식이 하나밖에 필요하지 않죠. 그러면은 그냥 등비 중앙 쓰면 되지. 그죠? 이렇게 해서 A 값 찾아주고 그 A 값과 K 값을 더해주면 답이 나오죠. 그렇게 이제 해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7번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양의 실근, 하나의 음의 실근을 갖도록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문과에서는 사실 근의 부호 판단 문제를 잘 내지 않는데 좀 어렵죠. 근데 이제 좀 쉬운 형태로 문제를 한번 내본 것 같습니다. 간을 본 거죠, 그러니까. 근데 뭐 다들 잘 맞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뭐 등급급도 높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넘어와서 f-g는 0이라는 이런 방정식을 구성하고 이 방정식의 근이 양의 실근 2개와 음의 실근 하나를 갖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죠? 즉, 는 0으로 보지 말고 얘를 또 하나의 함수로 본다면 이 함수 자체가 이런 식으로 생긴다라는 거지. 얘가 3차 함수니까 한 개의 음의 실근, 2개의 양의 실근.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의 개형이 되면 되는 건데 그래프의 개형으로 가려는 생각은 왜 하는 거냐면 3차, 2차, 1차, 3차, 2차, 1차가 다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상수항만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상수항이 움직인다라는 거는 그래프가 위아래로만 움직인다는 거야. 이미 개형이 다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래프가 위아래로만 움직인다라는 거니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하나의 음의 실근 그리고 2개의 양의 실근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찾아주면 되겠죠. 얘는 그래프의 개형 그리기 이쪽 규형에 속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는 무할이죠. 무한등비급수의 활용인데 지금 나와 있는 도형의 종류가 정삼각형, 직사각형, 그리고 원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도형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그냥 뭐 문제를 보지 않고 각각의 도형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보조선들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보면 중심이죠. 무게중심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고 무게중심인 점뿐만 아니라 이제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 길이의 값이 얼마인지 이 길이의 값이 한 변의 길이에 비해서 얼마인지 또 뭐 이 길이도 있을 수 있겠죠. 이 길이도 한 변의 길이에 비해 대해서 얼마인지 그리고 넓이 구하는 공식 이런 것들 높이 구하는 공식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이게 뭐야 이게 높이 구하는 공식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제에서 해당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무알에서 직사각형 굉장히 조심해줘야 됩니다. 직사각형은 가로의 비와 세로의 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변의 길이의 비만 찾고 나서 그걸 제곱해서 넓이 비를 구하면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직사각형이 나오면 예민하게 가로비와 세로비를 따로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직사각형의 길이의 b,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b가 주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서 직사각형의 가로의 b와 세로의 b가 1대 3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주어져 있다면 그냥 한 변의 길이의 b만 찾아서 공비를 찾아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렇죠? 원은 사실 뭐 무할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죠. 반지름 너무 중요하죠. 그럼 모든 반지름을 다 찾느냐? 아니지. 이렇게 의미 있는 반지름들, 그죠? 좀 뭔가와 연결돼 있거나 뭐 이렇게 접하거나 이런 반지름들을 위주로 보조선을 그려주시다 보면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얘는 무조건 앞뒤 비교죠. 무조건 앞뒤 비교해서 19번 문제 같은 경우에 앞뒤 비교를 통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쵸?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bn을 이렇게 정리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부분에 이제 로그를 씌우지 않겠습니까, 그죠? 로그를 씌워서 정리를 하면 가가 뭐가 될지가 결정이 될 것이다. 즉 앞으로 가면 정리해야 될 식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뭐 많이도 어려워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0번 문제를 보면서 또 이제 문과 쪽에서 지표 문제나 가수 문제, 즉 지표와 가수 쪽 문제를 킬러 문제로 다룰 가능성이 매우 높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문제만 본다면 어떤 두 수의 곱에 대한 지표와 각각의 지표를 곱한 것을 비교했을 때 이 값이 이만큼 작다라는 거죠. 그럼 그럴 수 있는 경우가 언제 있는지를 직접 찾아줘야 되는데, 다행히도 두 자연수가 다 20 이하, 즉 20개의 숫자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순서상으로 치면 400개나 되지만 뭐 각각의 숫자가 어쨌든 20 이하의 숫자를 가지기 때문에 크게 뭐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한두 개 넣다 보면 대충 이런 경우가 얘를 만족시키는 경우고, 이런 경우는 또 안 되는구나, 그런 것들이 나눠지겠죠. 뭐 21번 문제는 21번답게 나왔고요. 어쨌든 뭐 최고차항의 개수 뭐 주어져 있고 뭐 3참수 fx다 이런 얘기 나오면 항상 이제 미정계수법 쓰고 가야겠다. 이렇게 3차함수 다항함수에 대한 표현이 나오면 첫 번째 미정계수법을 항상 고려를 하셔야 되고, 즉 fx를 직접 다 구성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 개수들을 찾아서 fx를 찾아야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 둘째, 셋째는 연속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 이런 부분은 자동으로 다항함수라면 따라오는 조건들이니까 체크를 꼭 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그런 지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됐죠? 이 문제는 그냥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번은 그냥 넣는 문제죠. 되게 독특한 문제였는데 그냥 넣는 문제였고, 미분 계수를 구할 때 도함수에 대한 함수값으로 구한다라는 관점, 그렇죠? 24번 쉽고요. 공식이고, 25번도 그냥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지려면 얘가 게다가 이제 0,0을 지나는 그런 형태의 두 개의 1차 함수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해를 갖기 위해서는 기울기도 같아야겠죠. 그죠? 기울기가 같다라는 의미는 AD-BC가 0이 되어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아주 쉽게 풀리는 문제고요. 26번도 뭐 무한급수가 수렴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절대 수렴하는데 뭔 값으로 수렴하는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죠. 극한이 0으로 간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셔야 되고, 뭐야 이거 뭐 답이 다 보이잖아. 이런 게 무슨 4점짜리야, 그죠? 여기가 0이니까 여기는 9고, 그죠? 9다. 됐죠? 그러고 뭐 27번 열린 구간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감소한다. 그럼 이제 감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f 프라임 x가 0보다 작다로 해석을 하겠다. 뭐 같을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 챙겨 가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얘도 어이가 없는 문제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29번 같은 경우에 조금 할 얘기가 있는데, 얘는 점의 개수를 어쨌든 ft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에 대해서 이 함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을, 즉 yt와 만나는 점의 개수라는 성질을 하나의 함수로 정의를 새로 했단 말이죠. 어떤 정의된 함수인데, 이런 정의된 함수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한번 그려보세요. 그게 맞습니다. 웬만하면. 그럼 t라는 선이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0이 되는 시점에 딱 2를 찍습니다. 그죠? 2라는 함수값을 가지고 원래는 0으로 계속 유지를 하다가 2라는 함수값을 딱 가지고, 그러니까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죠.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오면 바로 또 4개를 가져버립니다. 툭 튀어서 4개가 돼버려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4개냐면 여기가 얼마일까요? 1이니까 1이겠지. 1이 되면 3개가 됩니다. 그죠? 3. 그 다음에 또 그 위로 올라가면 다시 2개로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겠지. 이게 너무 작게 그렸네. 뭐 어쨌든 이렇게 ft가 그려지고 나면 이 gt가 어떻게 지나야지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의 일치가 바로 보이죠. 그러니까 불연속인 지점이 0과 1이지. 그러면 다른 색으로 해볼까? 그러면 gt라는 함수가 이렇게 지나야죠, 그지? 이런 식으로 x는 0과 x는 1. 뭐 이렇게 두꺼워졌어? 요 두 개의 점을 지나야 된다. 즉 gt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이죠. 주어졌네. 그럼 x-1, x 이렇게 이제 t 이렇게 함수를 구성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29번답지는 않은 문제들 사실. 그리고 30번은 굉장히 좀 오바스럽게 30번 나온 문제였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였습니다. 그죠? 근데 뭐 이런 문제도 어쨌든 시간만 잘 확보가 됐다라면 뭐 어렵진 않아요, 솔직히. 그쵸? 시간이 오래 걸린다 뿐이지.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얘는 이런 거지. 그러니까 F2일 때. 그러니까 FN이라고 하자. 뭐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됐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F2 곱하기 F3 곱하기 F4의 값을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FN은 뭐 N에 대해서 막 정리를 해가지고 내가 FN 구했다 하고, 그럼 N에 2를 넣으면 얼마일까? N에 3을 넣으면 얼마일까? N에 4를 넣으면 얼마일까?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 안 되는 풀이고,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셨어야 됐냐면, N은 2일 때부터 우선 구해보자. 즉 F2부터 먼저 구해보자. 해서 F2를 막 구해보고, 오케이 뭐가 나왔네 하고, 그럼 N이 3일 때는 또 얼마일까? F3일 때는 또 막 해서 얼마네.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뭐 시그마 뭐 이런 거나 뭐 어쨌든 뭐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든 뭐를 하든 어쨌든 한 20이 넘지 않는 수에 한해서는 직접 구해야 되는 것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FN의 규칙성을 찾지 않고 연역적으로 가지 않고 그냥 이제 각각의 개별의 수를 찾아주는 방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해 주셔야 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강조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까지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 30번은
9월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수에 관련된 관점, 그러니까 일일이 세야 되는 그런 관점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시고 실수하지 않게끔 그렇게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워낙 문제가 쉽게 나오기 때문에 뭐 한 정말 2, 30분 투자할 수 있을 거야, 한 문제. 이런 30분 문제 한 문제. 근데 사실 2, 30분이면 좀 오바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도 한 15분, 20분이면 충분히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최대한 쉬운 문제에서 헤매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문제 보면 바로 풀이가 진행될 수 있게끔 정리를 잘 해주시고 마지막 문제에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하나의 오차도 없이,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고 개수 세고 막 이런 문제인데 막 다 관점은 다 알았어, 다 풀었어. 그래서 근데 막 하나 안 세서 틀리고 이런 거 얼마나 아쉬워요,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이런 부분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6월 얘기가 지금 끝났네요, 그죠? 너무 오래 걸렸네. 그래서 지금 9월도 한번 봐보면 지금 9월 마지막 문제부터 보면 9월도 마찬가지로 지금 30번의 지표화 가수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거야. 굉장히 강력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표 가수가 어려운 문제로서 출제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자연수 m의 개수를 뭐 px라고 하자. 뭐 이렇게 정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시그마 1에서부터 10까지 이렇게 돼 있지. 그럼 10개이기 때문에 직접 P2, P4, P6 이렇게 직접 다 해서 P20까지 직접 다 구해줘야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러셔야 되고 30번에서 계속 이런 성향의 문제를 출제를 하기 때문에 수능에서도 충분히 이런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이 높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흐름이 강력한 경우에는 보통 출제를 하기 때문에 나오고요. 뭐 마찬가지로 조심해 주셔야 되죠. 이 문제도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조심을 해서 풀어 주셔야 되고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런 거 어렵지 않죠. 29번 문제가 어렵지 않으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뭐 얘 같은 경우에는 0으로 보냈어. x가 다 0으로 갔는데 마이너스 7이라는 얘기는 상수항이 마이너스 7이라는 얘기겠죠. 그런 부분들 이용해서 미정계수법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했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이 나올 것 같다고. 여기서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정리하는 거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적분으로 정적분으로 나타내진 함수지, 그죠? 정적분으로 나타내진 함수는 나오면 무조건 양변 미분합니다, 그죠? 작년 수능 문제에도 있었어요. 이 부분은 반드시 챙겨 가셔야 됩니다. 정함 유형 반드시 복습하세요. 그 다음에 뭐 얘는 서로 같다, 확률과 서로 같다. 뭐 이건 그냥 표 분석하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 주 연립방 정식의 해가 일치한다. 해가 일치한다라는 관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뭐 사실 행렬 관점으로 보지 않아도 충분히 뭐 풀 수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죠? 뭐 xy를 뭐 정리해서 역행렬로 정리해서 xy의 근을 구한 다음에 그걸 대입해서 a 값을 찾아주면 되는데 뭐 워낙 풀이가 다양하죠. 그죠? 그러니까 자신 있는 쪽으로 풀이를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6월에서도 나왔죠. 이제 왜 자꾸 미정계수라 그러지? 미분계수의 값을 도함수의 함수값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 얘가 이제 그 표현 자체가 미분계수에 대한 표현이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우극한, 좌극한, 그러니까 어떤 지점에서 t라는 지점에서의 우극한, 좌극한, 미분계수의 우극한, 좌극한의 값의 곱이 0보다 작다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할 것인지, 혹은 0이랑 같다라는 건 또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해석이 된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죠. 그지? 뭐 첨언을 하자면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식이 주어져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극한이나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는데, 얘를 직접 식으로 전개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의미 파악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문제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뭐 거의 풀이가 돼버리니까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뭐 안 풀어보신 학생들은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요. 사실 위에서도 할 얘기가 없어. 너무 다 쉬워가지고 19번 얘기만 좀 하면, 19번 얘기는 이 글자를 잘 봐야죠, 그죠? 음이 아닌 정수에서만 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K가 된다라고 했을 때 3HK로 구할 수 있죠. 그지? 만약에 자연수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연수인 상태에서 뭐 가령 8인 이런 경우를 구하래. 그러면은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내가 이제 얘를 이런 등식을 의미 아닌 정수로 만들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A라는 거는 1부터 시작하는 자연수잖아. 의미 아닌 정수는 0부터 시작하죠. 그럼 나는 의미 아닌 정수는 A'로 표현을 할 건데, 얘는 1부터 시작하지. 얘는 0부터 시작하고, 그럼 맞춰주려면 1을 더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나머지도 다 비슷하게 표현을 하고 나서 이 식에 얘네들을 대입하면 A', B', C' 더하기 3이 8이다. 그럼 A', B', C'를 더한 게 이제 5다 해서 의미 아닌 정수로 문제를 변환시킨 다음에 이제 3H5를 써주셔야지 제대로 된 풀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3H6 한 다음에 뭘 뺀다 뭐 이런 식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관련된 문제를 모조리 틀리실 거예요. 그죠? 의미 아닌 정수로 맞춰준다라는 이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중복조합의 문제는 대부분 다 지금 이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능에서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출제될 거예요. 무조건 출제될 아주 강력한 리스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문제들 한번 다시 훑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복조합의 활용 유형 있죠?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서 이 부분이 아직 잘 해석이 안 되시는 부분들은,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들은 그쪽 유형 학습을 하시면서 조금 이해도를 높이시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반드시 보세요. 아직 잘 안 되는 사람들. 그다음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앞뒤 비교해서 하는 문제고, 행렬 문제 나와주셨고, 행렬 문제 나오면 기쁘게 다 맞춰줘야지. 행렬은 반드시 그 유형에 속해 있는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꼭 다 복습을 하시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입이 아파요. 너무 쉽기 때문에 다들 또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거 다 똑같이 나오죠, 그죠? 자극한, 우극한, 부정적분이니까 적분상수 구할 수 있는 거 하나 주어질 거고, 그다음 뭐 확률 분포표 해석하는 거 3x 쓰면은 바깥으로 빼도 되죠.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있고, 그다음 이런 표현 같은 것 좀 주의하셔야죠. 수열 AN의 개차 수열을 PN이라고 하자. BN이 그럼 뭐라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죠. 이런 경우에는 좀 헷갈린다면 그냥 쓰세요. 얘를 순차적으로 쓰세요. 그냥 1, 2 넣으면은 4 더하기 2는 6, 3 넣으면은 9니까 11, 4 넣으면 16, 18, 뭐 이렇게 되니까 요 차이가 5. 뭐야? 이게 가능해? 잘못 구했나? 3이죠? 3, 7 하면은 얘가 이제 공차가 2인 등차가 이제 개차로 있는 수열이 되겠네. 그럼 얘 하면 그냥 구하는 게 빠르겠다. 11, 13 하면 이거 그냥 다 더하는 게 빠르겠네요.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고,
얘는 그냥 얘네 날려서 7 넣으면 10이고. 그쵸? 뭐 다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요약을 좀 하자면 30번 문제 30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직접 세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직접 카운트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지표 가수 쪽 컨트롤하는 문제들, 이런 게 이제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 중복 조합의 확률, 요쪽, 그 다음에 미분계수 쪽, 이 부분도 조금 챙겨 보시고, 그래서 요 세 개의 유형이 가장 강력하게 거의 100%의 확률로 출제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도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기가 못한다, 평소에 좀 짜증난다, 그런 부분에 속하는 문제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뭐 얼마 더 공부하실 겁니까? 뭐 끼케야 3, 4일 남았는데 그죠? 3일 남았나요? 3일만 고생하면 되는데 이제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죠? 싫어서 안 봤던 문제들, 싫어서 기피했던 그런 유형들, 뭐 질문하세요. 질문해서 해결하시고, 그런 식으로라도 꼭 한 번은 눈 익히고 들어가시는 게 훨씬 좋을 겁니다. 시험장 들어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반드시 지금 하실 수 있을 때 하세요. 수능 이전에는 무조건 틀리고 모르고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수능장에 들어가셔서는 틀리고 모르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죠? 자, 6월, 9월 통해서 정리한 A형 수능 정리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험이 쉽기 때문에 좀 중하위권, 뭐 중위권, 뭐 혹은 중상위권, 애매한 중상위권 같은 경우에 이제 더 맞출 수 있는 걸 좀 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은 정말 잘 찍는다면 뭐 정말 웬만한 상위권의 점수를 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최하위권들은 또 그렇게 이제 올라오는 학생들을 또 견제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30번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30번을 맞추기 위해서 직접 카운트하는 관점과 그 다음에 이 과정 중에서 이제 실수하지 않게끔 계속 경우는 가능하면 나누시고요. 경우 나눠서 계속 이제 나눈 경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생각해 주시고 조건 잘 보시고 그런 식으로 잘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너무 얘기가 길어져 가지고 그냥 뭐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괜히 또 떨고 그러면은 실수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웬만하면 이제 국어 보고 나서 보기 때문에 수학에서까지 떠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실력대로 보고 오십시오. 됐죠?